이번 사연은 막말하며 아들 부부를 이혼시키겠다는 시어머니에게 당신 돌아가시고 나면 많은 재산 물려받아 펑펑 쓰며 살 것이라고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이고 내년에 초등학교 가는 아들 하나 키우는 여자입니다. 속으로 이혼이란 단어를 수없이 새기며 살아왔네요. 순하기만 한 남편이 저와 아이에게는 끔찍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혼이란 단어는 마음속으로만 새기고 살아온 것 같아요. 남편은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인 남편이었지만 저는 남편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자주 만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남편이 저에 대해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남편과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혼담이 오가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부모님과 무난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시댁에 몇 번 찾아뵈었는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감정이 그리 좋지 않은 티를 내시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에게 계속 구애를 해서 연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분 나빠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모르고 저와 결혼하는 것이 신나기만 했던 것 같아요. 형편상 작은 결혼식을 하고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재력이 좀 있어요. 월세를 꽤 받는 분들입니다. 따로 일을 안 하셔도 월세 받는 것만으로도 넉넉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결혼 전에도 이런 사실에 대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저는 시부모님의 도움 없이 결혼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 성격이 대충 파악이 되었는데 그런 분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다가는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듣게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을 남편에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에게는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하기를 원한다고만 말했습니다. 형편이 안 된다면 결혼식도 안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결혼식은 꼭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식을 작게 했습니다. 결국 양가 도움 없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모은 돈은 제가 남편보다 훨씬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약간 섭섭해 하셨는데 저는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저희 둘만의 힘으로 결혼하겠다고 하며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달래드렸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안 받겠다고 주장한 것은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것이 큰 이유였지만 시부모님이 고생해서 이룬 재산에 숟가락을 얹는 것이 싫은 것도 작지 않은 이유였어요. 지금도 제가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결혼할 때 그 어린 나이에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는 꼭 갚아야 하고 그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얽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시어머니는 발톱을 드러내셨습니다. 무섭고 부담스러웠어요. 용건이 있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면 시어머니는 신경질부터 내셨습니다. 왜 전화를 했냐며 짜증 섞인 말투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용건을 말하면 대답도 잘 안 하시고 동문서답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에게 전화하기가 무섭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안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욕하셨습니다. 도리도 모르는 년이 며느리로 들어와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게 만든다. 이런 욕을 참 많이도 하셨어요. 명절이나 시댁 행사에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시어머니는 저를 많이도 괴롭혔습니다. 제사 음식은 며느리가 다 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 눈치를 봐가면서 도와주기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일하지 말라고 엄청 화를 내셨어요. 저에게도 화를 내셨고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남편 도움을 받냐. 이러면서 제가 남편을 부려먹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낳고 2달 정도 후에 저는 복직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갓난아기를 두고 일 나간다며 저를 비난하시더군요. 모진 년, 못된 년, 이런 욕을 듣는 것이 참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안쓰러우시면 어머님이 좀 봐주시면 되지 않냐? 했더니 내가 왜 아이를 봐주냐며 절대 안 봐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욕이라도 하지 말아야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지만
저와 아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이니 저는 시어머니에게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 후에 저희 엄마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되고 약물 치료를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이 얘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비수를 꽂더라고요. 암은 유전이라는데 너도 나중에 암 걸려서 일찍 죽는 거 아니니? 이러더군요. 갑상선암이 요즘에는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안 그래도 엄마 때문에 심란한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니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한동안 시어머니는 나중에 제가 암 걸려서 일찍 죽는 것 아니냐는 말을 만날 때마다 몇 번씩 하셨습니다. 참다 못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만약 내가 암이 걸린다면 어머님 때문에 걸릴 것 같다고. 근데 내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라고. 암 걸리기 전에 이혼을 하던지 어머님과 안 보고 살던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쌍욕을 하더니 몇 번을 저희 집에 찾아와서 또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못해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반발을 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그만 좀 잡으시라고 하며 시어머니와 언성 높이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시댁에 전화도 하지 말라고 말해주더군요. 남편은 시댁에 가지도 말자고 꼭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자기 혼자 가겠다고 말해주어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고 지냈죠.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너 그따위로 하면 국물도 없다 이러셨는데 저는 사실 시댁 재산에 관심 없었어요. 시집살이 안 당하려고 양가 도움 안 받고 결혼한 것이었으니까요. 얼마 전에 명절이 다가오니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시댁에 가기를 원하는 것 같더군요. 남편이 이번 명절에는 시댁에 가자는 말을 힘들게 꺼냈지만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싫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말했고 남편은 알겠다고 했어요. 명절에 시댁에 가면 나 혼자 음식 다 해야 하고 남편이 일을 돕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또 난리를 칠 텐데 그런 시어머니에게 명절 용돈도 드려야 하는 것이 저는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할 일을 제가 하기도 너무 싫었고요. 결국 명절에는 남편이 아이만 데리고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는 추석 당일 아침에 시댁에 가서 점심 먹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욕부터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쌍욕을 섞어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국물도 없다. 아들에게 이혼하라고 말했다. 너네 이혼하면 우리 아들 좋은 여자한테 새 장가 보낼 것이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시어머니의 이런 얘기 이젠 무섭지도 않아요. 저도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나랑 우리 땡땡이밖에 모르는 남자인데 어머님이 이혼하라면 하겠냐? 했더니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한참 욕하도록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재산 누구 주실 거냐? 사회에 환원할 도량도 없는 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 어머니가 너무 못된 사람이라 땡땡아빠가 어머니 보지 말고 살라고 했다. 앞으로 나는 못된 어머니 안 보고 살아도 되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재산 우리에게 온다. 그걸 아는데 내가 왜 이혼하냐? 어머니 돌아가시면 일 그만두고 럭셔리하게 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정말 미친년처럼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욕을 하시는데 저는 더 큰 소리로 웃었어요. 내가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나중에 세월이 흘러 남편 재산의 반이 나한테 올 수 있을 때 이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더군요. 그런 줄 알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나서 전화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니와 전화 끊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이런 통화를 했고 시어머니는 나에게 막말과 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더니 남편은 지금 제정신이냐고 하더군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너랑 지금까지 이혼하지 않고 산 것이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 못한다고 하며 시어머니와 다시는 마주칠 일 없도록 할 테니 다시는 이혼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화가 난 와중에도 남편이 가엾다는 생각도 들어서 더 이상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드센 엄마 밑에서 자라며 기 한 번 못 펴고 살아온 남편이 좀 불쌍하긴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시댁과 연 끊고 지내기는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부딪히게 된다면 정말 강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강하게 나갈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반대로 말하고 행동하려고요. 될 수 있으면 시어머니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저를 남편이 저지하면 이혼하면 되고요. 시어머니는 아마도 본인이 죽고 나서 못마땅한 며느리가 본인 재산을 물려받아 펑펑 쓰는 것이 가장 못마땅할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머님 재산은 다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할 거다. 펑펑 쓰고 살 거다. 시어머니가 가장 마음 아파할 이 얘기를 만나게 될 때마다 해드릴 생각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 정도만 했기 때문에 속속들이 제 사정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이 얘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댁 재산이나 노리며 사는 며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보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한테 더 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나가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